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차량 손해사정사 강의를 시작해서 같이 또 맡게 됐습니다. 자, 기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 진행할 거고요.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OT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강의는 24강 정도로 일단은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1강부터 6강까지에 대한 내용을 24강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봤을 때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죠. 대인, 대물, 자차, 자신. 그러니까 자차가 자기 차량, 자신이 자기 신체에 대한 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물,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게 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물과 자차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이 될 거고요. 자, 자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물보험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차량에 대한 내용만 약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 대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과 나의 차량이 뭐 혹은 나의 차량과 어떤 다른 재물이 뭐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죠. 보험을 토대로 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대인이나 대물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대물 배상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대물 배상에서 접목시켜야 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배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대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그 자배법 3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신체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들이 있고, 자배법 4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인사고 이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민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한다 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차피 제가 좀 이따가 다음 강의 때쯤에 자배법을 했을 때 어차피 내용도 있고 언급을 할 거지만, 그러한 자배법에 있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민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헌법 아래에서 뭐 형법, 뭐 민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민법은 우리가 어떤 민사적인 내용에 대한 걸 다루는 내용이죠. 뭐 내용들은 그냥 이렇습니다. 뭐 일반 사회에서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정한 행위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민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민법의 불법 행위는 그러면 과연 민법에서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분도 어차피 1차 시험 준비하셨거나 혹은 뭐 면제를 받아서 오셨겠지만, 우리 1차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법 제4편의 보험편을 따르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의 제3편 채권의 내용 중에서 750조랑 766조에 있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일단 이렇게 공부할 거고, 자, 나머지 우리 일단은 요게 주일 겁니다. 지금 우리 챕터 1에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주고,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이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배법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식으로 강의가 들어갈 거냐.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PPT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뭐 과실의 적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합니다. 교특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나나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자배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주고, 나머지들은 뭐 전문적인 용어로 따라오는 것들이다,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고, 이런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750조, 766조에서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우리 750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대물배상으로 보험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어차피 실무자도 있으실 거고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직 실무를 보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의해서 사고를 접목시키고 이걸 보상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사고간에 법률상 손해배상이 성립을 하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배상책임보험이니까요. 그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목시키려고 하면은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쉽게 말해서 어차피 보험에서 고의를 해주는 데는 없겠죠. 뭐 과실을 해주는 거지. 일단 고의든 과실이든 이런 과실로 인한 어떤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줬으면 우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상 책임에서 이게 내가 어떠한 위법행위였는지 아닌지, 그런 위법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러한 어떤 행위랑 손해하고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750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고의는 손 모양이 좀 그런가요? 고의는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인지 말이 안 나와요.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예요.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 항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용을 일단은 숙지를 해서 제일 먼저 잘 알아두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고의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진짜 의도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다치게 하려고 의도를 해서 때리는 것은 고의죠. 고의죠.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몸을 좀 풀려고 자 이렇게 했다가 뭐 앞에 있는 사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충격을 주게 되었다. 뭐 나의 실수죠. 좀 앞에 좀 잘 봤어야 됐는데 사람 없을 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과실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법에서 요구되는 그냥 주의 의무를 태만해서 타인에게 어떤 신체적이나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게 하는 행위에 대한 거죠. 고야과실은 조금 다릅니다.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 그걸 먼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에 대한 것은 뭐 우리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반 불법 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의 잘못에 의한 거고,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나 스스로가 어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그 피해자에게 입은 손해를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PPT 항목에서 잠깐 나와 있죠. 이런 무과실에 대한 내용. 무과실은 이겁니다.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동물이나 가축을 사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생산물을 생산해서 누군가한테 제조하고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자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항상 철저하게 잘 처리했고 실수도 없게 깔끔하게 하였지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과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로서 여기 말씀드린 게 뭐 발파 작업에 대한 것들이 있고 동물 사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 동물 사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반려견을 이제 같이 데리고 살고 있다가 발생한 손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농경지에서 뭐 돈사나 뭐 그 소 키우는 곳을 뭐라고 하죠? 마구간이라고 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마구간이라고 할게요. 기억이 안 납니다. 마구간에서 뭐 소를 이제 키우다가 뭐 발생한 손해이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생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러한 생산물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각 다 보험이 있죠. 얘는 모르겠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이죠. 앞에서 간략하게 우리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는 뒤에서 제가 요 과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랑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에서는 우리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략하게. 일반 불법행위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떠한 과실, 나의 어떤 내가 책임을 다지지 못해서 내가 어떤 의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뭐 동의적인 용어로는 과실 책임주의라는 내용이 있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뭐 대물이나 대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과실 비율 적용하죠. 뭐 어떤 손해에 대해서 뭐 고객님은 30%의 과실이 있고 이쪽 고객님은 70%의 과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그러한 손해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러한 과실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을 분담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 이런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들에 대한 내용들은 총 5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여기 성립 요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요 성립 요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서 강의를 조금 진행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우리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책성, 두 번째 위법성, 세 번째 책임 능력, 네 번째 손해 발생, 다섯 번째 인과관계로 나뉘어지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유책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내가 가해자한테 어떤 고의나 과실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난 저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혹은 뭐 기지개 펴려고 자 하다가 누구를 다치게 했다든지 이런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에서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얘기한 게 유책성입니다. 유책성인 거고.
우리 이런 가해자한테 어떤 고의나 과실에 대한 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자, 내가 이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건 위법한 행위죠. 내 몸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을 때리다가 다치게 하거나 뭐 유도 경기나 우리가 일반적인 투기 종목에 대한 그런 운동 종목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거, 그거는 위법한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 뭐 복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죠. 저 사람을 케어를 시켜야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내가 이기는 경기니까. 그런 고의에 대한 유책성은 발생을 하지만 복싱이나 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위법한 건 아닙니다. 도박을 그거는 별개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투기 종목은 요까지는 뭐 성립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저 사람 다치기 위해서 주먹으로 혹은 둔기로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위법성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유책성, 위법성이 두 번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됐는데 세 번째, 우리 책임 능력에 대한 것들이 있네요. 책임 능력은 내가 어떤 법률적인 내용으로 해서 자체적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내용들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어서 주먹과 둔기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둔기로 상대방을 때리는 거 위법한 행위죠. 근데 제가 법적으로 뭐 심실상실자의 위치에 있거나 혹은 내가 10살짜리 뭐 초등학생이에요. 작은 초등학생 이렇게 얍 하면서 때리거나 심실상실자의 어떤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좀 하여튼 뭐 저참 이렇게 뭐 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줬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책성,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제가 미성년자고 심실상실자다 보니까 내가 가해자한테 줬던 이런 손해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벌써 아웃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얍 책임 능력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성립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립됐으면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하였은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했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때려야지, 상처 입혀야지, 나 성인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제가 완전 솜주먹이었던 거죠. 근육도 없고, 그리고 뭐 둔기가 뭐 나무젓가락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이어서 상대방이 피해가 없는 거예요. 설사 피해가 있다고 쳐도 이 사람이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 해버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무슨 뭐 녹취 자료나 CCTV 자료도 없고 뭐 상처가 남아있고 뭐 주변에 누가 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손해에 대한 걸 입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상처도 남아있고 뭐 자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또 입증이 됐으면 요까지 또 오케이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과관계. 자, 내가 얍 때렸는데 입증을 했는데 나는 때린 곳이 팔인데 이 사람 발이 다친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떠한 행위하고 이 사람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때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가다 발 접질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거에 대해서는 팔이잖아요. 팔을 때렸는데 팔에 대한 걸 입증 안 하고 발목을 입증하면은
이게 내 손해하고 어떤 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 사람이 내가 때린 것에 대해서 팔이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서 나 팔 많이 아파 하면서 입증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총 5가지 된 성립 요건이 입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뭐 유책성에 대한 내용들에서 조금 뭐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놓을 겁니다. 적어 놓을 거고, 적어 놨었고,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이런 성립 요건에 대한 내용과 나머지 우리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대물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이론과 자기 차량 손해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 차량은 재물성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배제를 하고, 대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상 책임에 대한 거라고 배제를 주었을 때,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법률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법률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대물은 민법에 대한 불법 행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바운더리가 있고, 그리고 얘는 지금 요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먼저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기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강의 때 요 일반 불법 행위 성립 요건과 나머지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